그래서 진폐의 심폐기능 판정 기준은 크게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 경미한 장애로 나눠져 있는데 경미한 장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이거나 80% 미만인 경우를 경미한 장애로 보고요. 경도장애는 55% 이상인 경우, 중등도장애는 45% 이상인 경우, 그리고 고도장애는 45%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급성인 경우에는 독감이랑 유사하다고 해요. 그래서 발열, 근육통, 호흡곤란의 증세가 있는데 대부분 간질성 폐질환은 만성적으로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증상이 호흡곤란이랑 기침.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은 체중 감소나 시력 부진까지도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선제논문의 임준철 논문사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진폐증에 대한 선제보상금 그리고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폐증은 저번 영상에서 간질성 폐질환 그리고 특발성 폐선미화증이랑 진폐증 세 가지를 좀 구분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진폐증에 대한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할 건데 이번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진폐증에 대한 설명 먼저 간단히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폐증은 광산, 건설 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분진이죠. 석탄, 규사, 석면 등에 이제 장기간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직업성 폐질환을 말한다. 이제 흡입된 분진이 폐에 쌓여가지고 만성적인 좀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이로 인해서 폐 조직이 점차 손상되는 질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진폐증은 이제 안타깝게도 현대의학으로는 치료하더라도 이전의 상태로는 돌아갈 수 없는 비가역적인 영구불치의 질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재보호법 제5조 7호에서는 진폐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선 진폐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 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폐는 어떨 때 산재로 인정이 될 것 같습니까? 근로자가 진폐증에 걸릴 수 있는 환경에서 그렇죠. 일할 때 대표적으로는 당연히 분진 작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산재보험법 제91조에 의해서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 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는 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 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과 명백히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정하고 있지 않아도 해당 사업장의 종사함으로 인해서 명백히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의 작업에 종사하면서 분진을 흡입하면 진폐에 걸리면은 이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12월 말에 개정이 됐어요. 황사경보 발령지역 그리고 미세먼지 발령지역에서의 5개 작업도 분진 작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진폐를 산재로 처리할 때 대표적인 절차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진폐의증 이상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발급받아서 제출을 하면 되고요. 이제 8대 강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8대 강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건강관리 수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출하시면 되고 만약에 건강관리 수첩이 없는 8대 강업 종사자는 증명사진 2장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게 되면은 건강관리 수첩을 만들어서 접수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절차는 일단은 진폐증의 진단을 받아야겠죠. 진폐증의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최초 요양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 그 본부에 진폐 정밀 진단이 이분이 필요한 분인지 아닌 재해자인지 판단을 하는 자문 의뢰를 하고요. 진폐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거에 대한 결정 통지를 재해자분에게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진폐 정밀 진단 의료기관을 지정을 해요. 그러면 그쪽에 입원을 해서 2박 3일 동안 필요한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2박 3일 뒤에 진폐 건강 진단 소견서라는 게 나오고요. 당연히 흉부 방사선 영상이랑 심폐기능 검사 결과지 등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되냐? 진폐 심사회의 심의라는 데가 있어요. 그쪽에 그 결과가 올라가게 되면 그쪽 심의에서 최종적으로 병형이랑 심폐기능을 판단하고 나서 최종적인 결정 통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빠르면은 6, 7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요. 좀 길게 되면은 1년이 걸릴 수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진폐증을 신청해서 만약에 진폐로 인정을 받게 되면은 어떠한 보상금을 받게 되는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설명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개정된 영역이 있어요. 2010년 5월 20일인데 이때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이랑 진폐법이 대대적인 좀 개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개정된 법령에 대해서는 다 설명드리기 좀 어렵고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로는 보험급의 종류를 좀 변경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애급여, 유족급여를 통합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폐보상연금이랑 진폐유족연금으로 변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변경된 이유는 요양을 하시는 분과 안 하시는 분에 대해서 너무 현격한 보상 수준의 차이가 발생이 되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양이 장기화되기도 하고 보상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애초에 요양을 하든 안 하든 기본적으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자라고 해서 개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진폐에 따른 장애에 대해서 진폐보상연금으로 지급을 하기로 해요. 그래서 이전에는 국법상으로는 장애보상 일시금을 수령하고 뭐 일시에 다 쓰는 경우도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 경우도 많아지게 되고, 이제 요양 중인 분들과 아닌 분들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그냥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자라는 개정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진폐근로자의 유족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는 국법상 유족보상 일시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걸 폐지를 하고 진폐유족연금으로 애초에 일원화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진폐위로금의 종류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진폐장애위로금 그리고 진폐유족위로금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를 통합해서 진폐재해위로금이라는 걸로 아예 변경을 하게 됐고요. 진폐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적 특례, 진폐고시임금을 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진폐보상연금은 크게 기초연금이랑 진폐장해연금을 합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액의 60%에 365일을 곱하여 산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폐장해연금은 크게 1급부터 3급까지는 132일분, 그리고 5급에서 7급은 72일분, 그리고 9급에서 13급까지는 24일분입니다. 근데 이게 1년간 연금 일수예요. 그래서 12개월로 나누게 되면 1급부터 3급까지는 월 기준으로는 11일분, 5급에서 7급까지는 월 6일분이고요. 그리고 9급부터 13급까지는 월 2일분이 추가로 지급된다. 2025년 기준으로 얼마가 지급되는지 대충 한번 산정을 해볼게요. 2025년 최저임금 얼마입니까, 유디님? 1030원입니다. 맞습니다. 자, 하루 8시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1030원 곱하기 8시간, 거기에 60%죠. 60%를 곱하고 365일을 곱하게 되면은 1757만 2560원이 나옵니다. 이거를 12개월로 나누게 되면 매월 지급되는 진폐기초연금은 146만 4380원이 되고요. 여기에 아까 어떤 게 포함된다고 했죠? 진폐장애연금이 포함돼요. 그래서 13급부터 19급까지는 2일분이 포함된다고 가정을 하면 2025년 진폐고시 임금은 14만 3,407원, 이틀치를 더하게 되면 146만 4,380원에 28만 6천 정도 되겠죠. 이걸 더하게 되면은 월 지급되는 진폐보상연금은 175만 1,190원이 되게 됩니다. 이건 역시 9급에서 13급까지 기준이고요. 만약에 1급에서 3급이 되게 되면은 304만 1,850원이 됩니다. 네, 그러면 진폐장애 등급의 결정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진폐급수는 크게 병형, 호흡기 기능을 모두 고려하게 됩니다. 이제 호흡기 기능을 고려하는데 그 COPD라고 하는 만성폐쇄성 폐질환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준과는 좀 달리 적용합니다. 근데 우리가 COPD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진폐에 대한 장애 등급 결정 방식만 설명드릴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병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진폐의 병형은 소음형과 대음형의 분포 정도를 엑스선으로 촬영하여 확인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소음형은 직경 10mm 미만인 음영을 말하고, 대음형은 직경 10mm 이상인 음영을 말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폐의 병형 판단은 진폐 정밀 진단에서 한번 이루어지고요. 이때 촬영한 흉부 방사선 영상을 진폐 심사회의에서 다시 한번 최종 판단해서 병형이 결정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형부터 4형까지로 판단이 되는데, 대음형이 없으면 1형부터 3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음형이 있다고 인정되는 순간 4형이라고 보시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의증은 바로 0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진폐로 인정되는 병형은 1형부터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심폐기능이죠. 심폐기능은 환기 기능이 80% 미만이어야 됩니다. 이 환기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기초 용어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는 FVC라고 하는 노력성 폐활량이라는 게 있는데, 최대로 숨을 들이쉬게 한 다음에 최대의 노력으로 숨을 끝까지 내쉬게 했을 때 내쉰 전체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FEV1인데 이거는 1초간 노력성 호기량, 줄여서 보통 실무적으로는 1초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로 숨을 들이쉬게 한 다음에 최대 노력으로 숨을 끝까지 내쉬게 했을 때 첫 1초간 내신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은 1초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최대로 숨을 들이쉰 후 최대 노력을 내쉴 때 전체 내신 양에 비해 첫 1초에 내신
양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진폐의 심폐기능 판정 기준은 크게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 경미한 장애로 나눠져 있는데 경미한 장애 기준으로 봤을 때는 폐기능 검사에서 FVC, 노력성 폐활량 또는 1초량 FEV1이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이거나 80% 미만인 경우를 경미한 장애로 보고요. 경도장애는 55% 이상인 경우, 중등도장애는 45% 이상인 경우, 그리고 고도장애는 45%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전반적인 폐활량 자체가 높다고 하더라도 나이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폐활량 전체가 점점 떨어지거든요. 그 정상 예측치의 기준을 보고 거기에서 몇 프로 미만 내가 떨어져 있는지를 기준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폐기능이란 병형을 기준으로 진폐장애 등급이 결정이 되는데 병형 기준으로는 13급부터 인정이 되고요. 당연히 1형이 있으면 13급 그리고 2형부터 4형까지는 전부 11급입니다. 1형 기준으로 봤을 때 정상일 때는 13급, 경미한 장애일 때는 11급이 되고 심폐기능이 경도장애일 때는 7급, 중등도장애일 때는 3급, 고도일 때는 무조건 요양 대상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합병증이 진폐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합병증이 심하면 심폐기능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판정하기 곤란하잖아요. 따로 만들었어요. 심폐기능이 아니라 병형으로 진폐장애 등급을 결정을 합니다. 산재법 제91조의 8에서 있는데 이제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진폐 병형을 고려해서 진폐장애 등급을 결정한다. 네, 다음으로는 진폐재 위로금입니다. 8대 강업 분진 노출 직종 종사자는 산재법상 보상은 물론 진폐법상 위로금까지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개정된 진폐법은 기존에 지급되던 진폐장애 위로금 그리고 진폐유족 위로금을 진폐재해 위로금으로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국법에 적용을 받는 진폐재해자는 이제 산재법상 장애급여 일시금의 60%를 진폐장애 위로금으로 지급을 받았었고요. 이후 이제 진폐로 사망을 할 경우에는 진폐유족 위로금이라고 해서 산재법상 유족 일시금의 60%, 1301분의 60%니까 781분 정도 되거든요. 이걸 받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이제 국법상 진폐유족 위로금을 신청해도 실제로 진폐로 인한 사망이 입증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정도의 유족 위로금을 수령하는 비율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진폐 제외 위로금을 이제 20% 삭감해가지고 진폐 유족 위로금의 20%를 미리 포함해서 그냥 지급하는 구조로 변경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진폐증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랑 그리고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그리고 국법이랑 신법 2010년 기준으로 변경됐던 내용들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신법 기준으로 보상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지금도 국법 적용 대상자인 분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진폐증을 앓는 분들이 사실 이제 만성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해서 COPD랑 같이 앓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워낙 다양하고 법령이나 뭐 적용 범위 이걸로도 정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기본적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좀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고요. 혹시라도 뭐 관련된 내용이 뭐 궁금하시거나 하면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은 친절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재놈놈의 임준철 노무사였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로 천식이, 직업성 천식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직업군들. 산업으로는 화학산업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건설업 중에서는 뭐 시멘트 분진, 제조업 쪽에서는 금속 분진에 노출되는 분들이 좀 직업성 천식에 노출이 될 수 있고요.